뭐? 한국어 학과에 입학한다고? 차라리 일본어나 중국어 학과를 가지.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어 학과를 간다고? 거기 졸업해서 뭐 할 건데? 여기 스위스 제네바의 길거리에서 한국어 학과를 선택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친구들이 핀잔을 주며 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은 한국어 학과를 선택한 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비행 청소년으로 지내오다가 우연찮게 한국어를 접한 이 여학생의 앞으로의 삶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이 된 우르슬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산 지도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저는 우연히 한국에 왔다가 어쩌다 보니 지금 한국인이 되어버렸네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문제아로도 유명했죠. 어린 나이에 술과 담배는 기본이었고 종종 가출도 했으며 경찰서에 들락날락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을 일삼았고 어쩌면 그런 생활이 멋있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었고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면서 막연히 대학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생활을 즐기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적은 엉망이었고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께 대학 진학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 행동 때문에 저를 믿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죠. 부모님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여러 차례의 말다툼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고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제 진심을 받아주셨고 마지못해 저를 믿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인데 그나마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성적을 크게 보지 않았지만 스위스 내에서는 꽤 큰 학교였어요. 제가 가려던 대학교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전공 학과들이 있었고 아시아 학과들이 막 생겨난 상태였죠. 솔직히 저는 외국어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성적이 너무 낮아서 여러 학과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예상하시겠지만 아시아 학과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아니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어학과에 지원했지만 당연히 떨어졌죠. 사실 일본어 학과에 지원하고 싶었는데 또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시아 학과 중에서는 일본어 학과가 경쟁이 제일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한국어 학과를 선택했어요. 그게 그나마 안전해 보였거든요. 당시 한국어 학과는 이제 막 생긴 학과라 학생도 몇 명 뽑지 않았고 지원자도 거의 없었어요. 결국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어서 저는 쉽게 한국어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 전공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었어요. 차라리 중국어나 일본어를 지원하지 왜 하필 한국어냐고요. 사실 저도 좀 창피했어요. 그때는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요즘에는 유럽에서도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당시에는 한국은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을 통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도 처음에는 한국어과를 선택한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를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네가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느냐? 고 물으셨죠. 저는 간절하게 설득했어요. 부모님, 제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냥 한 번만 믿어주세요. 몇 번의 눈물 섞인 대화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저를 믿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어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무지했어요. 처음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일본과 가깝고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적도 있으니 문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태어나 처음 보는 새로운 언어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물론 어떤 언어든 처음 배우면 다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요. 일단 한국어는 한자나 일본어와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오히려 한자와 일본어가 더 비슷해 보였죠. 한글은 한자와 일본어와 달리 아주 독립적인 고유한 언어로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 한글은 글씨가 눈에 매우 잘 들어왔어요. 한자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고 일본어는 글자가 흐물흐물한 그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한글은 또박또박 예쁜 느낌이었죠. 한자나 일본어에 비해 글자가 시각적으로도 눈에 잘 들어왔어요. 게다가 한국어는 발음도 예뻐서 계속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물론 나중에는 한글 문법과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 고생했지만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스위스어에 비하면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위스어는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 언어가 혼합된 스위스의 복잡한 언어 체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난해하게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스위스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방언이 달라서 같은 스위스 사람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익숙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인데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가 정말 신기했던 게 간단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도 다양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합하는 게 어려워도 조금 알고 나니 정말 간편하고 실용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서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언어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게다가 우리 학교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 비행이나 즐기던 제가 공부로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렇게 생전 처음 상위권 점수를 받아들고 나니 더 신나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여태까진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뿐이지 성적이라는 것도 잘 받다 보니 더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이유 중 하나는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 덕분이기도 해요. 그 교수님은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셨죠. 사소한 것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고 한국어 교재도 구해다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학생들이 적기도 했고 특히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 교수님이 저를 더 예뻐해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배워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학교에서는 외국어 전공 우수자에게 각국의 연계 학교로 어학연수를 보내줬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와닿았고 저도 한국에 무척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상위권을 받아 결국 한국 연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 와서는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단어와 문법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고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시절에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길거리 음식, 전통시장, 한국의 사계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한국어가 어느덧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갖게 해주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살면서 빠른 시스템에 대해 놀란 적이 많았어요.
지하철과 버스는 정확한 시간표와 정시 운행으로 운영되어 정말 편리했어요. 특히 서류를 처리할 일이 생길 때는 정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일 처리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 인터넷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죠.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 또한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보기 드문 정확함과 편리함 덕분에 일상생활이 매 순간 편하고 효율적이어서 생활의 질이 높아진 느낌을 받았죠. 스위스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신세계를 경험하며 그렇게 한국에서 1년의 유학생활을 마친 뒤 저는 다시 스위스로 돌아갔고, 거기서도 한동안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꽤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스위스에서 남은 학기를 다니고 저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치렀어요. 대학 졸업 조건이었는데 점수가 꽤 높게 나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이쯤 되니 단지 성적에 맞춰서 선택했던 한국어학과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언어 공부에서 몰랐던 재능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던 중에 스위스의 한 무역회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회사는 한국 화장품을 주로 거래하는 곳이었는데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회사는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곳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갔고 꼭 합격하고 싶었어요. 조건도 괜찮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죠. 다행히 면접도 무사히 잘 치르고 저는 입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약 3년간 그 회사에서 일했답니다. 처음에는 돈도 벌고 여러 사람들과도 부대끼며 일하는 게 정말 즐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지치더라고요. 돈이 벌리긴 했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고 직장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것 같았고 그의 존재가 힘든 직장 생활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밀려왔고 결국 그와 헤어지게 되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그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고 직장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배신과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저는 다시 학문에 더 정진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지만 대학 입학 당시 지원했다가 탈락한 영문학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공부벌레가 되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공부할 때가 더 마음이 편했던 건지 공부를 계속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학문에 더 정진해 보기로 마음먹고 그간 모아두었던 돈으로 미국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영문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처음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살아보니 학교에 다니면서 미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8개월 정도 살았을까요? 모든 게 너무 불편했어요. 여행할 때는 미국이 그저 좋게만 보였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일상에서의 미국은 저에게 최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가스요금 같은 것을 내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납부 방법이 간편해서 금방 끝낼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가스요금 하나 내려면 전화해야 하고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한국에서는 전자결제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처리가 가능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편리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공과금 납부, 쇼핑, 은행 업무 등 모든 것이 앱 하나로 해결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했고 공과금 납부도 인터넷이 아닌 전화나 우편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의 효율적이고 빠른 시스템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또 대중교통 시스템도 한국과 너무 차이가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은 생각보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흡해서 스스로 운전하지 않으면 정말 불편했죠. 제가 차를 살 여유는 없어서 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내버스가 한두 시간에 한 대 오는 곳도 있고 더 시골 지역이라면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시간 맞춰 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지하철 노선도 복잡해서 처음에는 길을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미국 생활을 접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병원 예약을 잡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진료를 받는 데에도 높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 예약이 비교적 쉽게 잡히고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는데 미국의 시스템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느린 대응은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던 중 예전에 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예전 시간이 다시금 떠오르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데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던 제가 먼저 떠올라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갑자기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 뜻밖이기도 하고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고민 끝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풍부한 문화와 편리한 편의시설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역시나 꽤 만족스러웠어요. 한 가지 불안함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이유는 비자 때문이었어요.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 저는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비자를 연장하러 가는 날이면 늘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다 운명처럼 한국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만난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저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빠져들었고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응원해주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결혼 후 저는 더욱 한국에 남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엔 사소하지만 불편한 점들도 있었거든요. 핸드폰 개통부터 대출까지 제약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귀화하는 순간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들이었죠.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사느니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잘 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어렸을 적 공부와 담을 쌓고 지내던 비행 청소년이었던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과 인연이 닿아 결국에는 한국으로 귀화까지 하게 된 스위스인 우르슬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